일반적으로는 부족할까봐 이것저것 더해서 드시죠. 아침에 비타민, 점심에 칼슘, 저녁에 단백질 가루까지 챙기며 든든하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연구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30년간 장수 지역의 식탁과 생활을 연구하면서 건강은 채우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약국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보충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뼈 건강,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하지만 이 제품들이 정말 여러분께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실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습관과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을 확실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알약을 추가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보충제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식과 생활습관은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보충제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72세 김영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알록달록한 약통을 늘어놓고 마치 의식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칼슘,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까지 총 6가지였죠. 건강을 위해서라며 10년 넘게 빠짐없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며 걱정을 토로하셨죠. 식욕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영양소 과잉으로 인한 소화기 부담이 원인이었습니다. 간 수치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고요. 다행히 저는 김 어르신께 알약 대신 식탁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과 두부 반모, 점심에 멸치와 채소, 저녁에는 제철 생선을 곁들이도록 했죠. 보충제는 모두 중단하고 음식으로만 영양을 채우도록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속 불편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환해지셨습니다.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보충제를 끊고 자연식으로 돌아간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보충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산화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노화를 막아준다, 암을 예방한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서 매일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뇌출혈과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와 캐나다의 호프 연구에서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한 그룹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김현수 71세님은 친구 권유로 베타카로틴을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 넘게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3년 후 폐 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전문가는 고용량 항산화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알약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3가지 이상 곁들이세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적절한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면 과잉 섭취 위험이 없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있게 흡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흡연자가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폐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항산화제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슘 보충제도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뼈를 강화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로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의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윤미정 72세님은 칼슘 보충제를 3년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관상 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멸치, 두부, 시금치, 우유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음식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에 쌓일 위험도 훨씬 낮고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운동 없이 칼슘만 섭취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뼈를 강화하려면 걷기 같은 체중부와 운동이 필수입니다. 혹시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알약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연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은행잎 추출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로 홍보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으십니다. 광고에서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GMS 연구에서 장기간 복용해도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부작용이 보고되었죠. 박재성 74세님은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질 거라 기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외상을 입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 발생해 있었고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응고를 방해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기억력 유지를 원하신다면 매일 걷기와 독서, 대화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과 활동으로 지켜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은행잎 추출물과 병용하면 치명적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기억력 때문에 이 제품을 챙기고 계신가요? 효과는 불확실하고 위험만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도 문제입니다. 노인 근육 보강제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 체력을 회복시켜준다는 광고에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령자의 과도한 단백질 파우더 섭취가 신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면 신장이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조한수 74세님은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었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를 균형 있게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신장의 부담도 적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파우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를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자연식품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한 봉지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분 중복과 간, 신장 부담을 초래합니다. 초고용량 비타민 E나 허브 추출물이 간 손상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다 보면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과잉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과 신장은 이런 과잉 영양소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박민정 67세님은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복용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챙겨 드셨죠. 그런데 몇 달 후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 O와 허브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결핍이 의학적으로 확실할 때 필요한 영양소만 최소량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한 후 그것만 보충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작정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보충제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종합 비타민 한 봉지를 습관처럼 챙기고 계신가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보충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드시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는 이와 반대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물성 식단은 항산화제, 섬유질,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알약으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거든요. 매 끼니 최소 3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을 챙기세요.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시금치, 노란색 당근처럼 색깔이 다른 채소를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루에 최소 5가지, 과일 2~3가지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가공된 건강식품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소 주스나 과일 농축액처럼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당분만 과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식탁엔 어떤 색깔 음식이 올라오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매일 걷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혈류와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15분씩 나누어 걸어보세요. 한 번에 30분을 걷기 힘드시다면 나누어서 걸으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15분 걷고 저녁 식사 후에 또 15분 걷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30분이 채워집니다. 무리한 속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본인 체력에 맞춰서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게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걷고 계신가요? 1000보까지는 아니어도 5000보는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전 햇살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기분,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어보세요. 이 시간대는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피부에 부담이 적고 비타민 D 합성은 충분히 됩니다. 팔과 다리를 조금 드러낸 상태로 햇볕을 쬐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피하고 모자나 얇은 옷으로 보호하세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쬐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래 쬐거나 강한 햇볕을 쬐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늘 햇볕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쬐어보세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꼭 필요합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연결이 다시 강화됩니다. 하루 20분 이상 새로운 활동을 두뇌에 선물하세요. 책을 읽거나 십자말풀이를 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 자극이 안 돼요. 단순 TV 시청은 효과가 적습니다. TV를 보는 건 수동적인 활동이라서 뇌가 거의 쉬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건 좋지만 그냥 멍하니 드라마만 보는 건 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머리를 쓰게 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내일부터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보세요. 사회적 교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고 웃으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웃,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소모임에 참여하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혼자만의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뇌자극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울증은 또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셨나요? 내일은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적절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이상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뇌 건강이 나빠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아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낮에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어요. 녹색 식물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감사한 일을 매일 3가지씩 떠올리거나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작은 기쁨을 찾아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야말로 보충제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건강지킴이입니다. 알약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챙기는 습관과 전문가들이 지켜온 습관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보충제를 추가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뇌출혈과 폐암 위험을 높이고 칼슘 보충제는 혈관 석회화로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없으면서 출혈 위험만 키우고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성분 중복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생활 속 자연식과 걷기, 햇빛,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는 검증된 장수 전략입니다. 매 끼니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매일 30분씩 걸으며 오전이나 저녁 햇볕을 쬐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지면 완벽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약통이 병을 만듭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뇌출혈이 생깁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보충제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어르신처럼 속 불편과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김현수 어르신처럼 폐 질환이 악화되거나 윤미정 어르신처럼 심장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선택하면 식탁과 일상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보충제 없이도 얼굴빛이 환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을 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저녁 식탁에 채소 3가지 3개 채소를 올려보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당근처럼 색깔이 다른 채소를 준비하세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알약을 줄이고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세요. 점심에는 멸치 한 줌을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당 관리와 생활 습관의 비밀을 깊이 다루겠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충제 경험이 있으셨나요? 효과를 보셨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